실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0.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향해 나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단기적인 추세 자체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재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MACD 상으로도 무너졌던 부분을 오늘 중으로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 반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내가 긴 시계열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도 나가게 되고 이때도 나가게 된다면 재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지라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을 딛고서 단기 입형으로 복귀하는 흐름이 나온 상황이에요. 주봉 추세로 살펴보더라도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무너뜨리질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유사한 흐름이에요. 등락폭 자체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는 좀 약하지만 여전히 추세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일간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복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요 지수로 대표되는 시장 자체는 여전히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지만 한 2-3일 만에 바로 추세로 복귀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상방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반면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조정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는 올라갈 때는 일반적인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폭 자체나 강도가 강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짧게 받는 와중에 조정폭이 크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대한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자금이 빠지는 폭 역시도 상당히 크게 움직였던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가 나면서 세론이 나온 상황이에요. 즉 긍정적인 이슈 자체가 실제 실현이 되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시적인 조정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역시도 주요한 지지라인이 이 구간, 즉 130달러 라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위치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엔비디아가 소폭이나마 횡보 혹은 지지를 해주는 와중에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을 해준다면 결국 나스닥이나 S&P 500, SOXX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SOXX 같은 경우는 지지를 오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현 위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240달러 라인의 지지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4일 동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가야 할 곳에서는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하락으로 오늘 전환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SOXX 기준으로는 단기 입형으로 복귀해주는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 지수를 따라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부 손절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방으로 더 빠지게 됐을 때는 세배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 내외에서 손실을 제한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자체, 즉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3일 동안 지지라인을 만들어준 이후에 상승 반전이 나왔던 상황인데, 이때처럼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지해주는 흐름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지라인이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할 수 있는 위치로서 탄탄하게 지지가 나오는지 집중을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는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부분이 하방으로 강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박스권 구간에서 에너지가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지고 난 뒤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고 나서 이거를 왜 못 먹었냐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단기적으로는 이겨내는 흐름이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이평을 타고 상방을 도전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51선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51선이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가 하락을 시작한 이후에 매물대가 이 구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강한 추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때처럼 테슬라를 단기적인 투자로만 보시는 거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강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희망사항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 이러한 식의 부침을 겪으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서 상방을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이격도를 벌려가고 있는 흐름인 건 맞아요. 다만 이 위치에는 지금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매수를 여기서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평단이 내가 지금 가격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홀딩으로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으로 여기서 물을 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서 매물대를 한 번 더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수익 실현 매물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를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매수 타이밍 자체를 위쪽 위치에서 잡기보다는 이러한 구간에서, 왜냐하면 이미 내가 평단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단을 높이기보다는 홀딩을 하면서 이익 구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잡힌 저점 부근에서 한 번 더 에너지를 실어주는 게 저는 더 리스크 측면에서 그리고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나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수평적인 흐름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평 라인을 상방으로 움직이면서 매물대를 통과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져 있는 매물대들, 즉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했던 과정이어서 상방 매물대는 조금 얕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도전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의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테슬라가 정배열로서 장기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반전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이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배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여기서 내가 급등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의 평단 높이기 투자는 오히려 또다시 물리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각 자체를 더 긴 시계열로 보시면서 테슬라를 접근을 해주신다면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빅스 지수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상방을 만들어 갈 것처럼 하면서 또다시 하방을 그리는 흐름이에요. 7월의 시장 자체는 또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앞서 계속 강조드리듯이 대선 이전까지는 시장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직후에도 한두 달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즉 올해 상당 부분은 상승 에너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진짜로 우리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은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듯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나 조금 이평이 뚫렸다고 해서 손절이 나가기보다는 투자 자체를 조금 더 긴 시계열이나 호흡으로써 투자나 손절의 원칙을 확립을 해가시는 과정에서 투자 방향을 정해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종목이나 지수들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 방향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긍정적인 흐름, 즉 오랫동안 만들어온 박스권을 탈출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